전통시대의 화장실, 서양의 화장실. 동양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화장실을 갖춘 집들이 적었다. 동양에 비해 인분을 걸음으로 쓰는 시비법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용변을 보았단 말인가? 그냥 밖에서 누거나 아니면 요강을 사용해서 버렸다. 사진은 루이 14세의 요강이다. 말이 요강이지 옥좌다. 그럼 요강 내용물을 어디다 버렸단 말인가? 그냥 아무데나 버렸다. 강에다 버리기도 하고 그냥 길가에 뿌려버리기도 했다. 예컨대 17세기 에스파냐의 마드리드에서는 깊은 밤이 되면 갑자기 분주해졌다. 이 시각에 사람들은 길거리에 요강을 비웠고 그래야 밤새 차가운 공기 중으로 분뇨의 악한 기운이 날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면 거리에는 똥과 오줌이 바싹 말라 있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밤이 되면 젤이라 부르는 요강을 투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 곱게 투척하면 괜찮을 것을 2층에서 대충 뿌려버리는 통에 행인들이 똥물 세례를 맞는 일이 매우 흔했다. 관공서의 경우도 화장실이 따로 없었기에 으루브르 재판소의 건물 외벽은 창문에서 내던진 변기의 내용물로 온통 얼룩져 있었다. 때문에 당시에는 우산과 하이힐이 필수품이었을 정도. 물론 하이힐의 기원에 대해선 여러가지 설이 있다. 당장 앞꿈치가 땅에 붙어있지 않은가. 하지만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점차 화장실이 생겨나는데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서민들은 여전히 화장실이 없었으므로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보았다. 때문에 18세기 파리에서는 궁중에서 심은 주목나무를 화장실로 쓰는 것을 당국에서 막자 사람들은 일제히 세느강의 용변을 보았다고 한다. 19세기경 유럽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생겨나는데 19세기 후반 영국의 공중 화장실을 시찰한 프리드리 엥겔스는 이렇게 말했다. 맨체스터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한 화장실을 나누어 쓰는 것을 보았다. 그곳의 공중 화장실들은 하나같이 문짝도 없었고 너무 더러워서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썩은 오줌과 똥구덩이로 범벅이 된 사방의 도랑을 피해 다녀야만 했다. 조선시대의 화장실. 동양에서는 화장실이 있었다. 변을 모아서 밭에 퇴비로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전통시대 동양은 서양보다 훨씬 깨끗한 분뇨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한양과 같은 대도시였다. 조선 후기가 되면 한양 인구가 크게 급증하는데 때문에 한양 거리에는 대로변까지 불법 민가가 들어서 있었다. 당시 임금이었던 영조는 이렇게 한탄하기도 했다. 아, 투성한 백성이 많아도 너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 초 10만 명이던 한양 인구가 18세기로 들어서면 20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분뇨 처리도 갈수록 문제였다. 시골에서는 분뇨를 비료로 쓰면 됐지만 도서관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니 당시 한양의 분뇨는 잘 말려서 한양 인근 야채밭으로 내다 팔리곤 했다. 분뇨를 버리는 것도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다. 이때 사람들은 몰래 하천에다가 그것들을 투기하는 일이 많았다. 아, 나는 몰라. 귀찮다. 때문에 실학자 박재간은 이렇게 한탄하기도 했다. 한양에는 수레가 없어서 오물을 쉽게 퍼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냇가나 거리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고 있다. 도성의 물맛이 짠 것은 바로 함부로 내다버리는 똥오줌 때문이다. 다리 밑을 보면 인분이 덕지덕지 말라붙어서 큰 장마가 아니면 씻겨나가지 않는다. 실학자 박지원도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도성의 사람들은 함부로 분뇨를 하천에 버리기도 했는데 그런 이유로 장마철에 물이 범람하면 분뇨 섞인 오수가 거리 곳곳에 퍼지기도 했다. 당시 거리에는 아무데나 싸고 버린 인분들이 널려 있었고 청계천에는 그런 변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돌로 쌓은 두개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여름에 큰 비가 와야만 분뇨들이 씻겨 내려가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당시는 배수시설이 형편없어서 똥물이 곧 민가를 덮쳤다는 게 문제였다. 아, 놔. 심지어 궁궐까지도 들어왔다. 선왕의 후궁들이 기거하는 자수궁과 같은 지대가 낮은 곳까지 오물이 괴어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